이번 시간에는 GPT for Sheets and Docs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GPT를 구글 시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구글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sheets.new라고 입력하면 한 번에 새 시트를 만들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없는 스프레드 시트 부분을 클릭하여 문서의 제목을 수정해 줍니다. 상단의 확장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하고 가장 아래에 GPT for Sheets and Docs를 선택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구글 시트 환경에서만 작업할 것이니 확장 프로그램을 GPT for Sheets라고 칭하겠습니다. 오픈 버튼을 눌러 GPT for Sheets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오른쪽에 인터페이스가 열리는데요. 만약 여기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차시를 참고하여 확장 프로그램 설치와 API 키 등록 과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List of GPT Functions 항목에는 GPT 함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GPT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열거해 놓은 것인데요. 이 함수들을 선택하면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 함수는 엑셀 또는 구글 시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들과는 별개로 GPT for Sheets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사용 가능해지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Default Settings에서는 다양한 GPT 모델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설명은 기존 수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작업에는 GPT 3.5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요. Precise, Neutral, Creative 중에서 선택하거나 Temperature 값을 슬라이더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응답 크기 설정을 통해 생성되는 답변의 토큰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GPT Formulas Controls에서는 시트 내에 몇 개의 GPT 함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셀을 모두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fresh GPT Formulas는 GPT가 새로운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새로 고침하는 옵션인데요. 사용자 선택에 따라 선택한 셀만 전체 시트, 에러가 발생한 셀만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Replace GPT Formulas with Results는 함수로 생성된 결과를 포함하는 셀의 내용을 해당 GPT 함수의 텍스트 결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물을 고정된 텍스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 또는 시트 전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Pause GPT Formulas 토글을 켰을 경우 모든 새롭게 발생하는 GPT 함수의 요청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중단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GPT 함수의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nable Cache 토글을 활성화할 경우 생성된 답변이 캐시로 6시간 동안 저장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 기존에 생성된 답변 내용을 재활용하여 사용합니다. 위에 두 토글 설정은 GPT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팁스 섹션에서는 다양한 활용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뉴 가장 아래의 구글 시트 어시스턴트는 구글 시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인데요. 시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말로 설명하면 함수와 공식을 생성해 줍니다. 다양한 함수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구글 시트에서 원하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GPT for Sheets의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메뉴 인터페이스보다는 직접 셀의 함수를 작성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GPT 함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프롬프트를 보내는 방식은 GPT 함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셀에 GPT라고 적은 후 괄호 안에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프롬프트의 내용은 직접 함수 안에 작성할 경우 내용을 따옴표 안에 적어주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슬로건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엔터를 치면 해당 셀의 답변이 출력됩니다. GPT 함수는 프롬프트를 직접 적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셀에 있는 프롬프트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GPT라고 적은 후 괄호를 열고 프롬프트가 적혀있는 셀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을 참조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선택한 셀에 답변이 출력됩니다. GPT list 함수의 경우 GPT 함수와 작동 방식이 동일하지만 답변을 여러 셀에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슬로건 5개를 GPT list 함수로 요청하면 5개의 셀에 답변이 출력됩니다. GPT 함수는 여러 셀에 있는 정보를 한 번에 프롬프트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 수업에서 배웠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셀에 정리하여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GPT fill 함수는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원하는 규칙이나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하고 정리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름 데이터에서 호칭이나 이모지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고 이름만 남겨야 하는 경우 이 작업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GPT fill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셀에 GPT fill을 입력한 후 괄호를 열어 GPT가 참고할 올바른 예시 범위를 선택합니다. 콤마를 입력한 후 정리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하면 아래 데이터도 한 번에 동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이 섞여 있는 사용자 이메일 데이터를 정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여러 개의 셀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입력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GPT fill 함수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맥락의 규칙을 파악하여 셀을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요. GPT fill 함수로 판매 상품의 설명과 태그 정보를 참조하도록 하면 나머지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절하게 작성해 줍니다. GPT classify 함수는 주어진 텍스트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능을 합니다. 셀에 GPT classify를 입력한 후 괄호를 열고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콤마를 입력한 후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목록이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간에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괄호를 닫고 함수를 완성한 후 엔터를 치면 해당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카테고리 목록은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장 소속감이 높은 카테고리 하나가 출력됩니다. GPT 포맷 함수는 주어진 날짜, 통화, 주소, 이름 등의 형식을 수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셀에 GPT 포맷 함수를 입력한 후 괄호를 열어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합니다. 콤마를 입력한 후 원하는 형식을 따옴표 안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를 국제 전화번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제목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네이크 케이스 형식으로 변환하면 단어 간 공백이 밑줄로 대체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GPT extract 함수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셀에서 GPT extract 함수를 입력한 후 괄호를 열어 원본 텍스트를 담고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후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따옴표 안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셀에 추출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추출하려는 항목을 셀 범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GPT for Sheet에서는 이번 수업에서 다룬 GPT 함수 외에도 테이블 작성, 번역, 요약, 수정 등 다양한 작업을 위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모든 함수를 알 필요는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함수를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배운 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트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리뷰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리뷰는 사용자 아이디, 주소, 작성 일자,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GPT for Sheet를 활용해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분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소 데이터 옆에 도시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주소 데이터를 보고 도시 정보 3개를 직접 적어줍니다. GPT fill 자동 채우기 함수를 활용하여 우리가 작성한 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셀을 선택하고 예시를 보고 동일하게 적용할 대상 셀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주소에서 도시 정보만 추출하여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T extract 함수를 활용하여 도시 정보를 추출해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GPT extract 함수에 주소 정보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추출해올 대상을 도시로 설정합니다. 셀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모든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이때 출력이 되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한 셀이 있다면 해당 셀들을 선택하고 Refresh GPT Formulas에서 In Selection 옵션을 통해 선택한 셀들만 새로 고침합니다. 작성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여 Refresh GPT Formulas의 In Selection 옵션을 눌러 함수에서 일반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도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지역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다양한 도시의 사용자들이 균등하게 분포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량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분포를 기반으로 한 타겟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드백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GPT Classify 함수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는 셀을 선택한 후 긍정, 부정, 중립 카테고리를 입력합니다. 부정으로 분류된 피드백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성능이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모든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피드백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도 긍정 또는 부정 피드백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PT Classify 함수를 사용하여 피드백 내용이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리 주제를 준비하고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함수를 작성합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 피드백이 성능 카테고리로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적용해 줍니다. 다만 에러가 떴는데요. 이는 함수가 참조하는 셀이 자동으로 움직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함수가 절대 주소를 참조할 수 있도록 $사인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을 하면 올바르게 분류를 합니다. 멈춰있는 셀을 선택하여 새로 고침합니다. 작성된 결과를 Replace GPT Formulas with Results를 통해 함수에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다음으로 감정 분석 열의 데이터를 모두 선택한 후 데이터 메뉴에서 필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감정 분석 셀에 생긴 필터 아이콘을 눌러 긍정 데이터만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그 후 내용 구분 열을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정 분석 셀에서 필터 아이콘을 눌러 부정 데이터만 보이도록 필터 설정을 바꿔줍니다. 내용 구분열을 선택하고 차트로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을 느끼는지 확인합니다. 성능과 버그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 이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팔로우업 이메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GPT 함수를 활용하여 GPT가 피드백 내용을 읽어보고 이에 맞춤된 팔로우업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에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데이트 및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GPT를 구글 시트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매우 강력한 툴로 다양한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예시를 통해 어떤 작업 흐름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GPT와 함께 효율적인 학습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